자, 우리는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단원인데요. 3단원은 업사이클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의사소통 기능, 물건 사기, 물건 사기.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죠. 자, 여기 첫 번째는요, 물건 사기에서 첫 번째, 이쿠라 데스까? 네? 얼마입니까? 예, 이쿠라 데스까라는 거죠. 네. 이쿠라 데스까, 그죠? 그 다음에 농담이고요. 네,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제 가격 묻기죠. 가격 묻기. 그 다음에 물건 사기 2는 Can I get a discount? 할인 되나요? 네, K 쇼핑이죠. 네, K 쇼핑입니다. 우리는 할인을 원해요, 항상. 그렇죠. 우리는 종특이죠. 그렇기 때문에 할인 되나요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할인 되나요 할 거면 얼마냐는 말을 뭐하러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얼마든 간에 난 무조건 깎을 건데. 그렇죠. 얼마인 건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할인 되나요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할인 되나요? 할인해서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오. 그렇죠. 근데 원래 가격을 알고 얼마나 깎아줬는지도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먼저 할인했는데 그냥 원래 가격 모르면 그냥 할인된 줄 알고. 그렇네요. 정신승리를 할 수도 있네요, 상대방이. 예. 원래 5,000원인데 할인 되나? 예, 할인해서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신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읽기에서는 우리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읽어볼 거고요.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미리 좀 스포를. 이게 뭐죠? 저 업스케일링을 쓰고 있네요. 제가 스케일링을 좀 받아야 될 때가 됐나 봐요. 네. 업스케일링을 받아야 되겠네요. 업사이클링은 이제 책에도 나오겠지만 업그레이드 플러스 리사이클링. 리사이클의 이제 합친말이죠. 그렇죠?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을 합쳐서 업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만들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저기 윤서가 리폼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리폼도 사실은 이제 영어죠. 근데 이제 리폼하고는 조금 다른 게 리폼이라는 건 뭐냐면 reform, 재형상하다. 그러니까 형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바지였던 걸 짧게 잘라서 반바지로 만들고 원래 치마였던 걸 바지로 만들고 이런 게 리폼이죠. 아니면 맨투맨 티셔츠였던 걸 팔을 잘라가지고 반팔을 만든다거나 민소매로 만든다거나 그런 게 이제 리폼이죠. 그러니까 형태를 바꾸는 거야. 형태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 기능은 바뀌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옷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업사이클링은 원래 옷이었던 걸 가방으로 만든다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완전 바뀌는 거. 아예 그 기능과 형태가 바뀌는 걸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업사이클링 해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 논란이 좀 오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래된 청바지를 가지고 그걸로 예를 들어 에코백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원래 청바지였던 것에서 더 좋은 물건이 된 겁니까? 그건 이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생각하는 나름이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꼭 업그레이드일까? 근데 이런 건데 이제 업사이클링의 사실 진정한 의미는 사실 이 교과서에 나온 것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르겠어요. 네. 그 업사이클링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왜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냐면 쓰레기였던 것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내가 쓸 수 있는 가치의 물건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업그레이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래 예를 들어 청바지였는데 그 청바지를 잘라가지고 에코백을 만들었다. 그러면 청바지보다 에코백이 더 업그레이드 된 건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 청바지가 원래 더 비싸고 좋은 청바지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청바지 청으로 에코백 만들었다고 그게 갑자기 명품 에코백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쵸? 그렇지만
이 청바지가 새 청바지가 아니라 내가 못 입게 된, 더 이상 안 입는 낡은 청바지였다면 이건 청바지가 아니라 이젠 쓰레기인 거죠. 근데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 그 의류 수거함에다 넣으면 그건 재활용이죠. 버린 건 아니니까.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재활용보다는 내가 그거를 사용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면 무가치였던 쓰레기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 되면 업그레이드라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업사이클링이 업그레이드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업사이클링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슨 뭐였지? 무슨 그 양동이 가지고 무슨 뭐 드럼 쳐가지고 음악회를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업사이클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조금 약간은 이해가 돕기 편하게 그냥 조금 그냥 왜곡한 거죠. 사실 업사이클링의 의미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나가고 나서 언어 형식 그 중에서도 수동태라는 물고기를 한번 잡아먹어 볼 겁니다. 냠냠. 네, 여러분들은 근데 사실 수동태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예. 수동태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문장의 주어가 해리자가 아닌 당한자가 되는 문장. 그거 어디서 배웠죠? 학교요. 학교에서요. 학교가 간만에 좋은 일 했네요. 저는 말린 동태 같은 거나 생각하고. 말린 동태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학교가 잘못한 예. 같은 학교를 다니지만 잘된 예, 나쁜 예가 있는 거죠. 자, 수동태라는 건 우리가 사실 선행문 할 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수동태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능동태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맞는. 능동태라는 말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겠죠? 능동태를 배울 때는 우리는 능동태라는 말을 배우지 않아요. 근데 수동태를 배울 때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능동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충격적인 사실이죠. 충격적이었어요. 능동태를 배울 때는 여태까지 능동태라는 말 한 번도 안 하다가 수동태를 가르칠 때 갑자기 능동태를 지금까지 배웠대요 우리가. 그죠? 네. 참 황당합니다. 그러면 능동태 가르칠 때 능동태라고 알려주고 가르치던가.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수동태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 반은 능동태, 반은 수동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동태라는 거를 그냥 여러 문법 중에 한 개의 단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수동태를 배울 때 지금까지 한 건 능동태였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수동태가 더 좀 나올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르치는 거다. 근데 수동태가 뭐냐 하면 이제는 때리는 거에서 맞는 사람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벌어지는 상황은 똑같다. 윤서가 채희의 명치에 존나 세게 편치를 갈겼다. 예, 기술 이름하여 정권 지르기. 네. 그리고 펀치도 여러분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더 센 거 알죠? 네. 펀치는 세로로. 그렇죠? 정권 지르기를 쳤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문장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윤서가 채희의 명치에 정권 지르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왜? 때린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똑같은 상황을 맞은 채희의 입장에서 쓴다면 채희는 윤서에게 명치를 존나 세게 맞았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윤서 존나 나쁘다. 거긴 너무 많이 멀리 갔고요. 개인적으로 좀 감정을 이입했나 봐요. 거긴 너무 멀리 갔고요. 우리는 채희가 누군지 윤서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채희가 윤서한테 명치를 맞았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 이제는 어떤 동정과 연민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왜? 굳이 단어를. 벌어진 상황은 똑같은데 왜 아까는 카타르시스와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이번에는 동정심과 연민이 솟구치는 걸까요? 들리지. 왜 그런 걸까요? 피가 계속 닳고 있어. 입장이 다르니까.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쵸? 입장이 달라요. 그럼 퇴장은 어디로 해야 될까요? 저 멀리. 죄송합니다.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뭔 입장이 달라졌냐?
이 주어라는 녀석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 주어가 아까는 때리는 사람의 입장이었고 이번엔 맞는 사람의 입장이 된 거예요. 벌어진 상황은 똑같아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두 가지의 입장 차에 다른 주어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방금 우리가 한 것처럼 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은 능동태로 말할 수도 있고 수동태로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수동태를 배울 때에는 그냥 하나의 문법 단원이다 라고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수동태라는 건 그래서 뭐다? 당하는 맞는 거. 행위를 당하는 입장에 당하는 입장에서 문장을 쓴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당하는 입장이라는 거를 조금 유식하게 피, 위, 자라는 말을 씁니다. 반대말은 누구예요? 해자. 아이, 이거 무슨 행위자죠, 행위자. 아이, 꼭 때리고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윤서가 채희에게 돈을 줬다. 그러면 채희는 윤서에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꼭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선물을 준 사람과 선물 받은 사람이죠. 그럼 그 돈은 왜 준 걸까요? 아까 명치 존나 세게 때린 깽값이죠. 위자료. 위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죠, 합의금. 존나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뭐 한 2,000원 정도 주면 되지 않겠어요? 2천만 원. 2,000만 원이요? 네. 그러면 다시 민사소송 가는 거죠. 아니면 명치를 몇 대 더 맞던가요? 2,000만 원어치는 때려야 덜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를 때렸는데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잠깐 일로 와. 줄 테니까 좀 2,000만 원어치만 더 때리자. 그렇죠? 난 한 5만 원어치밖에 안 때린 것 같거든. 그냥 줄 거 뭐 시원하게. 너도 시원하게 맞고 정당하게 벌어가라. 불로소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치? 나도 그는 2,000만 원 깔끔하게 주면서 나도 후회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맞으세요. 농담입니다. 맞을 거면 지우한테 맞는 것도 괜찮아요. 네? 지우는 이제 복싱을 배웠잖아요. 깔끔하게 죽이는구나. 아니죠. 복싱을 배웠기 때문에 예. 때리면 특수폭행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복싱을 배웠거나 아니면 뭐 격투기를 이종 격투기를 배웠거나 킥복싱을 배웠다. 아니면 뭐 태권도, 유도, 검도 이런 걸 배웠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때렸다? 특수폭행입니다. 위자료 얼마예요? 그건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원래 2,000만 원이었다면 한 5,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좋은데? 앞으로 시비 걸 적에 좀 몰아내고.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막 태권도 구단이야 막 이 사람은. 죄송해요. 그 사람한테 발차기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운동 선수들이 뭐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태권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배우는 특히 격투기 종류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 기술과 그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신 수양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때리면 안 돼. 그렇죠. 자기가 이걸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걸 배우는 거죠. 동시에 복싱하면서 야 지나가다가 이제 시비 붙으면은 완투 해가지고 바로 강냉이 털어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복싱 코치가 있다? 그럼 바로 철컹철컹이죠. 그렇죠? 안 그래요? 네. 태권도도 마찬가지. 뭐 격투기 우리가 격투기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UFC 같은 거 그렇죠? MMA라고 해서 이종 격투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종 격투기 도장에 가서 격투기 체육관에 가서 격투기를 배운다고. 자 너 이제 뭐 학교 가서 너 괴롭히는 애들 다 발라버려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아니죠. 네. 이제는 네가 남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만큼의 힘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너는 괴롭힘 당할 일이 없고 너가 누군가를 또 이걸 이용해서 괴롭히면 절대 안 된다. 물론 링 위에 올라가서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하거나 스파링을 하는 건 괜찮죠. 그건 서로 동의한 거니까. 어떤 규칙 하에 동의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 너 때린다 하고 때려도 되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안 했잖아요. 동의를 해야 돼요. 때려. 이건 안 돼요. 이건 동의가 아닙니다. 네. 때려 받은 돈인가요? 때려봐 돈은 아니
나도 때려도 돼? 응 때려. 이거는 정확한 동의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 내가 말하는 동의라는 건 너도 때릴 수 있고 나도 너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동의인 거지. 나 너 때릴게. 응 때려. 이건 동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한번 때려봐 이거 동의인가요? 어디 한번 때려봐도 동의가 아니라 도발이라고 하죠. 아, 그런 경우는 맞을 가능성이 높죠. 아, 네, 어디 한번 때려봐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수동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일단 먼저 네. 대화문으로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와, 저거 다음 장 1번을 보면요. 자, excuse me. 하이. 네, excuse me. How much are the round glasses? 자, how much라는 표현이 나오죠? How much는 무슨 뜻이에요? 얼마? 이크라 데스까?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R이 나왔죠? 왜 R이 나왔을까요? 저 두 개니까. 뭐가 두 개예요? 안경알이. 눈깔이 두 개라서 안경알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 라운드 글라시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윤서 안경인가 봐요. 그런가 보네. 네, 그쵸? 동그란 안경. 동그란 안경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유리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round glasses가 유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언제? 글라스가 하나의 유리컵을 가리킬 때에는 동그란 유리컵. 근데 동그랗지 않은 유리컵도 있을까? 네모는 유리컵도 나오던데요. 저기 아니, 이렇게 그냥 사각. 완전 모양 그대로 동그란 거 아니에요? 글쎄요. 너무 깊게 들어가진 맙시다. 아파. 아 재밌겠다. 그거. 자, 그래서 they are $18 이렇게 가격이 나오죠. 이런 건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번 단원에서 대화문이 만약에 어려웠다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겠지만 대화문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대화문은 그런 거였죠. 막 길 찾기. 그쵸?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뭐 타고 가야 됩니까?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어렵지만 이번에 물건 사는 대화문은 사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거라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좀 있어서 그 표현만 좀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인을 세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세일은 할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는 거. 세일은 판매라는 뜻이지 할인이 아닙니다. 할인은 디스카운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디스카운트가 무슨 뜻이냐? 약간 깎아주기라는 뜻이에요. 깎기죠, 깎기. 할인 가능.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중표나. 그래서 I'm afraid not. No, I'm afraid not. 자, 여기서 I'm afraid가 무슨 뜻이에요? afraid. 무서워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사실 afraid가 무섭다는 뜻이 아니고 약간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되겠네요.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fraid는 좀 제가 난처하지만 안 되겠네요. 이런 뜻입니다. afraid가 꼭 여기서 무섭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I'm looking for 뭐 사러 왔다는 뜻이죠. 네. I'm looking for 뭐 이렇게 나오죠. 나 뭐 찾고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에는 별의별 걸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방을 사러 왔는데요. 아니면 가방 좀 찾고 있는데요. 아니면 가방 있나요? 가방 얼마예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about this red one? 할 때 이 one이라는 녀석이 중요해요. 이 one이 뭘까요? one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플러스 앞에 나온 물건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요? 저거 가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 원이라는 건 뭐예요? 빨간색 가방. 레드 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가 원을 플러스 앞에 나온 물건이라고 했다고 또 레드 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레드 백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레드 백이죠. 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이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빨간 거 하나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 빨간 가방 하나라는 뜻인 거죠. 체리. 알았다. 내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또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죠. I'll take $2 off. 자, 중요한 건 take와 off가 있고 그 중간에 가격이 있어요. 얼마? 빼드릴게요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 뭐 저 유튜브 같은 데서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동대문에 옷 사러 가면은 계산기에다가 막 이렇게 치면서 얼마까지 보고 왔어요? 핸드폰 사러 가면 갤럭시 플립
Z 플립 5 사러 왔는데 얼마까지 보고 왔어? 네. 이거 쓰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탁탁탁 괜히 의미 없는 막 는 막 친 다음에 거기서 대충 한 2만 원 정도 빼가지고 여기까지 빼드리겠다 이런 뜻이죠. 네,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표현은 지금 제가 그 색깔로 표시해가지고 한 것들 이 정도만 알면 문제 없어. 네, 넘어갑시다. 고고싱. 넘어갑시다. 왜냐면 다 계속해서 중복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스터 브라운. 여기서부터 벌써 약간은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나오죠.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자, 미스터 브라운은 누구겠어요? 브라운 선생님. 선생님이죠. 브라운 선생님이죠. 네. 시작할까요? 네. 네, 브라운 이름이 브라운 그러니까 성이 브라운인 겁니다. 예. 네, 성은 남자고 네. 죄송합니다. 미스터잖아요. 자, 선생님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괜찮아요. 알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는데. 브라운 씨라고 해석해도 돼요? 선생님한테요. 브라운 씨 학교 가서 김 씨? 죄송합니다. 네, 안 됩니다. 님은 돼요, 님. 김씨. 브라운님, 김님, 김씨님. 김님 돼요. 왜냐면 김님이라는 건 김 선생님을 줄인 말이죠. 님이라는 건 높임말이잖아요. 그죠? 여기 유님이고 정님, 이님. 유정이. 뭐요? 예? 유정이라고. 죄송해요. 시작할 때가 됐네요. 자, Hello Club Members. 여기서 이제 클럽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이들은 클럽에 와 있나 봐요. 둠칫 클럽이 나와 있어요 지금. 그 클럽이라는 건 여기서 동아리를 말하는 거죠. 네, 아리아리 동아리. 자, Hello Club Members. 중요한 건 아니고요. As you know. 자, 여기서 as에 밑줄이 쳐져 있죠. 이 as라는 녀석은 여기서 접속사이고요. 뜻이 뭐냐? 뭐뭐 하듯이 뭐뭐 하다시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as you know 하면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런 뜻이죠. This year's Environment Day is about upcycling. 자, environment라는 단어는 처음 본 단어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번 단원에서 무조건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시고요. upcycling 아까 제가 설명했죠. environment는 뭐예요? 환경. 환경이죠. 환경.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upcycling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before we talk about each group's event idea for that day. 자, 여기서 that day는 어느 day예요? 환경의 날이죠.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each라는 녀석이 나오는데요. each는 뭐예요? every랑 사실은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단수입니다. 단수. 그 얘기를 왜 하냐? each group's event idea잖아요. 각각의 그룹의 이벤트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여러 개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each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뒤에 s를 안 붙이는 거예요. 우리 반에 모둠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예. 뭐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각각 아이디어를 냈잖아. 그럼 우리 반에는 아이디어가 지금 5개, 6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이디어를 하나하나의 각각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다.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나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여기에다가 아이디어 뒤에 s를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알겠어요? 반드시 그런 건 틀리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수 복수일 때 s 붙이는 거 여기뿐만 아니라 뭘 조심해야 돼요? 동사에 3인칭 단수가 주어면 동사에 s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주의하세요. each group is인지 each group are인지 뭐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단수인 겁니다. each나 every가 들어가면 단수예요. 알겠어요? 네. 자, 시작하기 전에 I want you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upcycling. 자,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 단원의 핵심 문법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want you to understand. 자, 핵심 문법. 이게 뭐예요?
이 want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 you가 왔고요.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목적격 보어 자리거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그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몇 형식이에요? 4 3 아니 지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아무 세상 이 유튜브를 누가 볼지 몰라요. 아니야. 제 어머니가 보실 수도 있죠. 안 보실 것 같은데. 자, 목적격 보어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5형식이라는 거고요. 네. 자, 5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본적인 문장이라는 이 형식이 어떤 느낌으로 가느냐? 예. 주어는 목적어죠. 목적어를 투부정사 하도록 뭐뭐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라고 그랬죠, 여기? 이 목적격 보어가 이 목적어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집중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됐어요. 이 투부정사 여기가 목적격 보어라 그랬죠?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는 5형식 문장이거든요. 네. 이 5형식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5형식 문장이 바로 이건데 네. 항상 여기 투부정사를 쓴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의 5형식 문장의 80%가 여기 투부정사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주어는 목적어를 요거 하기를 동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얘한테 이거를 지금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가 해야 될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주어는 목적을 투부정사하도록 동사한다고요? 그렇죠. 여기 써있죠. 그렇게 주어는 목적어를 투부정사하도록 동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가면 사역동사라는 걸 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년문에서 배운 적이 있겠죠. 사역동사 뭐뭐를 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요거 기본 문장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응용 버전이에요. 그렇지만 5형식의 기본은 이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인데 이 목적격 보어라는 건 뭐야? 목적어가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난 너희들이 업사이클링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길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해했죠?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업사이클링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네가 좀 숙제를 제때제때 끝내기를 좀 원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 좀 안 하기를 바래. 이런 말도 엄마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장이잖아요. 말투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형태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5형식 기본적인 형태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난 너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하는 말이죠. 그쵸? 네. 다 5형식.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문장이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Can anyone explain upcycling? 그래서 제가 아까 했잖아요. Yes, the word upcycling is the combination of upgrade and recycling. 자, 여기서 combination이 또 나왔어요. 그쵸? 한번 텍사스 멕시코 텍스맥스 했더니만 막 써먹어요. 그쵸? 이번에는 combination이 반드시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한번 울고 먹었잖아요. 그쵸? 또 우리면 밍밍해요. 네, 그래서 근데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이라는 단어는 또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번에 나온 단어니까요. Like, recycling. 자, 여기서 like가 뭔지 알아야 돼요. 뭐뭐처럼 아니에요. 그쵸?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자, 재활용처럼 업사이클링도 환경에 좋아. 그쵸? 업사이클링을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업사이클링도 업사이클링이라고 해놨네요. 그죠? 재활용 말고 무슨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아니 재활용이 아니라 올려쓰기. 올려쓰기. 상활용? 아 그래서 어렵네요. 그쵸? 상대 활용.
상재활용. 그것도 괜찮네요. 상재활용.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좋습니다. 자, when you upcycle, 네가 upcycle을 하면 여기선 동사죠. 이게 동사입니다. upcycle이. 네. 네가 upcycle을 하면 you make new and better things from old things. 너는 오래된 모든 것들. 오래된 것으로부터 새롭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이게 업사이클링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업사이클링의 정의를 쓰라 하면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컨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3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업사이클링의 정의는 뭐야? 오래된 것으로부터 더 새롭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것. 이게 업사이클링이에요. 아시겠죠?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증거 자료로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틀려가지고 아 선생님이 그때 컨비네이션 막 이거 얘기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알겠어요? 네. 채삭방 하는 겁니다. 채삭방. 세상. 자, 미스터 브라운이 또 뭐라고 얘기해? Good. Now let's talk about each group's idea for the event. Let's start with Pai's group. 넘어가요. 두구두구.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My group wants to hold a fashion show. 아주 그냥 합성어 쓰는 거 아주 그냥 예? 합성어 쓰는 거 아주 버릇됐어. 그죠? 좋아하죠. 텍스맥스부터 아주. 트래션이 뭐예요? 트래션은 아주 훌륭한 합성어예요. 왜? 이 트래션 안에 트래시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잘 됩니다. 트래시가 뭐예요? 쓰레기. 쓰레기랑 패션도 하는 거. 쓰레기죠. 그 다음에 쓰레기 패션. 패션을 더한 거죠. 패션은 무슨 뜻이에요? 패션. 그 의상. 스타일, 의상. 그 옷차림? 막 그런 거잖아요. 알아요. 뭐야, 왜 뭐야? 그런 표정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너 윤서의 답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실 패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패션, 그러니까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패션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유행 또는 어떤 방식이란 뜻이에요. 방식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때부턴가 아마 18세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유럽, 프랑스, 특히 프랑스에서 어떤 그때 유행하는 옷 입는 방식을 딱 지정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고유명사처럼 돼버렸죠. 네. 원래 패션은 꼭 옷 입는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약간 뭐 유행하는 요리, 예를 들면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라탕 같은 거 유행하고 아니면 로제 같은 거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패션이거든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스타일, 건축 그런 것도 다 패션이야. 원래는 패션에 해당하는 거야.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썸네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한 18세기인가부터 내가 알기로는 18세기일 거예요. 19세기는 아니고 18세기일 거예요. 18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 아닌데? 19세기인가? 18세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8세기일 거예요. 그 18세기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중심으로 해서 패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약간 옷차림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됐다. 그래서 어떤 잡지, 패션 잡지라고 하는 잡지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패션이 약간 옷차림 그런 걸 뜻하는 말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트래션 쇼를 한대요. 트래션 쇼는 트래시와 패션의 합성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We will use trash to make clothes. 여기서 투부정사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용법이죠. 목적. 자, we want other students to become interested in upcycling through the show. 자,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 중요해요? 또 여기 또 나왔죠? want, 목적어, 투부정사. 그쵸? 똑같이 또 나왔죠?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관심 있어지도록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오형식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쓰는 똑같은 형식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나왔던 문장보다 이 문장이 훨씬 더 서술형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문장은 꼭
통째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through라는 녀석이 나오죠. 이 through는 무슨 뜻이냐? 이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이번 패션쇼를 통해서 업사이클링에 좀 관심 가져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A fashion show sounds like fun.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네. 사운드 플러스 형용사 또는 사운드 like 명사 이 둘 중에 하나로 써야 돼요. 반드시. like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뭐처럼. 그러니까 뭐뭐처럼 들린다 할 때는 반드시 뒤에 그 뭐뭐를 가리키는 명사가 오는 거예요. 왜 명사가 와야 될까요? 아까 like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치사라 그랬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오는 겁니다. 네. 어디서부터 집중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지금 거의 뭐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움직이는 소리와 모양만 봐도 제가 지금 집중력이 몇이다라는 거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운드만 쓸 거면 뒤에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fun의 형용사가 뭐예요? fun의 형용사요? fun이죠. 예. fun의 형용사도 fun이에요. fun은 명사도 fun, 형용사도 fun이에요. 여러분 fun과 fun이는 다른 거예요. 네. fun 재미라는 뜻도 있고요. 재미있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럼 funny는 뭐예요? funny 재미있게? 웃긴. 재밌는 거랑 웃긴 거랑 뭐가 달라요? 웃기는 건 내가 하는 거 같은데. 재미는 그냥 재미고 웃긴 건 재미 때문에 웃기고. 아니에요. 그 웃긴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기다는 건 우스운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으면 그 책이 fun 할 수 있죠. 네. 재밌는 책인 거야. 근데 책이 funny 하기는 좀 어렵죠. 마치 어떤 농담들이 써 있는 책이 아닌 이상. 그쵸? funny라는 건 졸라 웃겨. 이런 게 funny예요. 예를 들어 웃긴 표정, 웃긴 얼굴 막 그런 걸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졸라 웃겨. 이런 게 funny. 그럼 fun은 뭐야? fun. 수업도 fun 할 수 있는 거죠. 왜? 유익하고 즐거웠던 거야. 약간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fun과 funny는 그래서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알겠죠? fun은 긍정적인 의미지만 funny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fun하다는 건 그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funny 하다는 건 뭐야? 걔 완전 웃긴 새끼야 이런 얘기예요. 느낌이 좀 다르죠? 실제로 개그맨처럼 웃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웃기는 게 약간 이제 우스꽝스럽게 웃긴다는 거죠. 알겠어요? 조금 달라요. 자, 다음 에릭으로 갑시다. My group is going to make musical instruments from old things.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musical instruments. 네, 악기라고 부르죠. 악기. 뮤지컬을 꼭 안 붙이고 그냥 인스트루먼트라고만 해도 됩니다. 근데 뮤지컬을 붙이면 더 음악에 사용되는 악기라는 게 느껴지죠. 왜냐면 인스트루먼트라는 거는 어떤 도구라는 뜻이에요. 도구, 기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하면은 음악 기구죠. 그걸 악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we'll make drums from old plastic buckets.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 양동이, 그죠? 그걸로 드럼을 만든대요. 황당합니다. We'll also make a guitar from old boxes and rubber bands. 택배 박스랑 고무줄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기타를 만든다는 거죠. 우쿨렐레가 웃고 자빠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 plan to play the instruments in a mini concert. 자, 진짜 조그만 콘서트를 열어서 그걸 연주한대요. 네. 우리가 제대로 난리가 없지. 네, 에릭이라는 녀석은
아마 조금 알죠? 그런 그룹이 있죠 항상. 네, 네. 어떤 그룹인지 제가 녹화 중이기 때문에 어떤 그룹인지 제가 입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왜 학교 가면 꼭 그런 그룹들이 있죠? 네. 자, thank you, Eric. 봐봐, 선생님도 재미없으니까 빨리 정리하잖아요. 원래 다른 데들한테는 그거 참 재밌겠다 막 이렇게 약간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그래 고맙다 에리가 약간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이죠. Now let's hear from Sumi's group. 바로 수미 그룹으로 넘어가죠. 자, my group will make bags from old clothes. 우리는 오래된 옷으로부터 가방을 만들 거예요. For example, we'll use blue jeans. 우리는 청바지를 사용할 겁니다. Look at this bag. 이 백을 좀 보세요. This was made by 하준, one of our group members. 자, 이 문장. 이 문장은 시험에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5년간. 와. 알겠어요?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통째로. 무조건.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문법 포인트를 배울 겁니다. 아종 문포. 알겠어요? 아주 중요한 문법 포인트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바로 뭐예요? 이 was made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와, 뭔가 길다다가 메인 모습만 네, 수동태를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네, 최첨단이었죠? 와. 자, 수동태를 여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수동태라는 겁니다. 수동태가 뭐라고요? 당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이 디스가 누굽니까? 디스는 담배죠, 담배. 농담입니다. 디스는 뭐예요? 담배로 만든. 아이, 담배 아니에요. 가방. 아직 청바지로 만든지 몰라요. 가방이죠, 가방. 죄송합니다. 디스 백. 이 디스 백이 바로 디스예요, 그렇죠? 예. 알겠죠? 이 가방이에요. 이 가방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가방이 만들어요, 만들어져요. 만들어진다는 거죠. 가방이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가방이 만들어진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야죠. 닌겐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방을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냐? 하준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똑같은 상황을 능동태로 바꿀 수가 있죠. 능동태로 바꾼다면 어떻게 돼요? 하준 was. 자, 이러면 이제 시험 나가리예요. 네. 알겠어요? was를 왜 씁니까? 여기에 was가 있어서 was를 쓰는 거예요? 네. 아니죠. 우리는 지금 써야 되는 문장이 뭐예요? 하준이가 이것을 만들었다. 자, make 쓰는 순간 날아가는 겁니다. made thi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준 made this가 this는 이제 가방을 가리키는 거죠. this bag. 하준 made this가 어떻게 해서 this was made by 하준이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네. 그게 뭐예요? 바로 수동태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죠. 하나는 made라고 하는 동사가 뭐가 됐어요? was made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made는 알겠는데 was는 어디서 온 걸까? 그렇죠? 우리는 수동태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 거다. 여기서 pp가 뭐예요? 과거분사.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제가 표를 준 적이 있죠. 과거분사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과거분사 표를 보면 동사는 동사의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형이 있고 과거분사형이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과거분사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make라는 녀석은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똑같은 형태인 거죠. make, made, made,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ABB 형태라고 해요. 네? ABB 형태라고 한다고요. make, made, made. ABC 형태는 뭐야? 다 다른 거. AAA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예를 들면 컷, 컷, 컷. 그 다음에 풋, 풋, 풋. 예. 리드 아니에요. 리드, 레드, 레드예요. 그건 ABB죠. 아, 혹시 그 read 말하는 거야? 읽다. 예. 예. 근데 그거는 똑같은데 발음이 달라요. read, read, read. 근데 스펠링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거를 ABB라고 해야 될지 AAA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해. 근데 일단 쓰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AAA라고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이 스펠링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말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read는 동사할 땐 read인데 과거분사가 되면 read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수동태 뭐다? 수동태는 어떻게 쓴다? 저기 비동사의 과거분사. PP로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비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원래 동사가 뭐였니? 메이드. made였죠? 이 made는 만들다는 뜻이죠? 근데 만들었다죠, 만들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 made가 있죠? PP made가 있어요. 이 PP made는 형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정이야. 모든 동사의 PP형은 고정입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여기뿐이에요. 비동사밖에 못 바꿉니다. 자, 비동사는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다 바꿀 수 있고 3인칭 단수일 때, 1인칭일 때, 2인칭일 때 다 바뀌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위에 있던 원래 능동태에서 made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정보는 뭐예요? 디. 과거라는 정보. 과거를 나타내려면 여기다 나타내는 게 아니고 비동사에다 나타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못하면 이번 시험은 그냥 20점 정도는 조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를 근데 비동사는 왜 넣는 거예요? 과거 분사만 넣으면 동사가 없기 때문에 비동사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비동사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비동사가 진짜 동사예요. 사실 이거를 조금 선생님이 좀 약간 고등학교도 넘어가서 대학교 버전으로 가르쳐주면 이 과거 분사 made는 사실은 형용사예요. 해피처럼 해피 sad 이런 것처럼 사실은 형용사예요. 형용사인데 뜻이 뭐야? 뭘 당했다는 뜻이야. 이건 뭘 당한 거야? 만들어짐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짐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만들어짐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동사가 없잖아. 뭐뭐 다가 없잖아. 다를 쓰는 거야 이게. 비동사가 다잖아. 이것은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이었다죠. 왜냐면 was는 과거니까 이었다죠. 이었다. 이것은 만들어진 이었다. 뭐야? 얘의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마찬가지로 ing도 선생님이 동사가 아니라고 맨날 잔소리했죠. ing는 현재 분사거든요. 동사가 아닙니다. ing의 뜻이 뭐야? 만약에 making이라고 와있다. 그럼 making이 무슨 뜻일까? 만들고 있는 아니면 만들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이에요. 다가 없잖아.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 자리에다가 making ing만 써놓고 문장을 쓰면 동사가 없는 거예요. 다를 안 쓴 겁니다. 그래서 뭘 써야 돼? 비동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를 쓰면 뭐가 된다? 비동사 플러스 ing를 쓰면 뭐가 된다?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만들고 있는 중이다. 알겠어요? 나는 처먹는 중이다. 나는 한천 중이다. 죄송합니다. 아, 녹화됐네요. 이건 편집해서 삭제해야 되겠다. 두 번째 포인트, 투포. 두 번째 포인트,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죠. 원 앞에. 하주 그 동격. 아, 어떻게 알았어? 동격구. 자, 동격구는 뭐예요? 노원구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동격구라는 건 무엇이냐? 동격. 앞에랑 뒤에랑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주. 앞에는 명사가 나옵니다. 뒤에는 뭐가 나와요? 설명. 뒤에도 명사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앞에는 명사라고 하고 뒤에는 명사구라고 합니까? 앞에는 명사 단어 하나죠. 뒤에는 뭐예요? 구구절절. 덩어리죠. 덩어리를 구라고 합니다. 구구절절. 그래서 이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거든요. 이 덩어리가 무슨 뜻이에요? 해석하면 지금 한. 우리 동아리 애들 중 한 명. 한 명. 명사잖아요.
우리 동아리 애들 중 한 명 명사잖아. 근데 길죠. 그래서 명사 구. 그래서 앞에 명사가 나오고 쉼표를 찍고 뒤에 명사구가 나왔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격구라고 하는 거야. 동격구라고 한다. 동격구. 동격구가 뭐다? 똑같은 거. 앞에 있는 애가 결국 이놈이랑 똑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하준이가 누구다? 우리 동아리 우리 동아리 애들 중 한 명.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해석할 땐 이것은 우리 동아리 애들 중 한 명인 하준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바이 얘기를 안 했네요. 바이는 중요하죠?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죠. 걔한테 당했다는 거죠. 하준이한테 당했어. 이해됩니까? 네. 오늘 수업은 아주 이해가 잘 되고 있죠. 사실 조금 난이도가 낮습니다. 왜? 옛날에 많이 싸우던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글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정보를 막 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냥 학교에서 벌어지는 되게 재미없는 일상적인 그런 약간 환경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받아들일 정보가 없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도 여러분들이 이미 선임할 때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안다는 건 아니고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이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능동태로 바꿔 쓴다면 이제 이 동격구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제가.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이 빨간색 부분을 전부 다 능동태로 바꾼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잖아요, 능동태로. 이게 전부 다 쓴 게 아니죠? 동격구 안 썼잖아요, 그쵸? 하준이까지만 썼잖아, 이렇게. 동격구를 포함한다면 제대로 된 능동태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겠죠? 동격구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어디다가 집어넣을까요? 앞에다. 어디 앞에요? 하준 앞에. 네, 그러면 20점이 조진 겁니다. 자, 하준이 뒤에다가 동격구를 넣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형태랑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One of our group. 그룹이 이제 동아리가 아니라 저거 우리 조네요. 우리 모둠 members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약간 질문 자체가 아까 안 되는 느낌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가져가야 돼요? 선생님이 동격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동격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쉼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 쉼표는 뭐야? 앞에 거랑 뒤에 거가 끊어져 있다라는 표시거든요. 여기 쉼표가 있죠. 쉼표가 있으니까 동격구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위로 올려갈 때 쉼표를 안 쓰면 어떻게 돼? 그건 동격구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다른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럼 돼요, 안 돼요? 능동태와 수동태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의 문장이어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쉼표를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쉼표를 찍어주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앞에다가 쉼표를 찍으면 뒤에는 쉼표가 없잖아. 그러면 our group members 다음에 made가 그냥 이어지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앞뒤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앞뒤로 들어간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주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Isn't it nice? 좋지 않나요? 쩔지 않니? We'll make more bags and sell them on environment days. 우리는 다 가방을 더 만들어서 팔아버릴 거야. We're going to give all the money to the nursing home. 이거 좋네요. 요양원의 기본. 그렇죠. nursing이 뭐야? nursing. 쉬. nursing은 이제 사실은 저기 간호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nurse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돌봐주는 요양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요양원이 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는 곳이죠.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자, that's a great idea. Your ideas are all so creative. I want everyone to work hard for the environment day.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네.
여기도 또 문장이 나왔죠? 3번 나왔어요. 동사 원트, 목적어, 목적격보, 오형식 또 나왔어요. 그쵸? 3번 나왔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가장 많은 시간 설명한 건 뭐다? 수동태다. 왜? 여러분들은 오늘 수동태를 쏟을 거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아주 많이 하고 있죠. 진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따따따따따 박상철. 네, 암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청바지로 가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레시피가 나와 있어요. 레시피. 네, 레시피. 아. 레시피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꿰매다. 네. 매나. 꼬미다. 끈 줄들. 네. 요 3개 단어는 영영풀이로 정말 많이 나와요. 아. 이거 가끔 진심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 영영풀이로 진짜 많이 나와요. 시험에. 한천에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와.